65세 아버지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거기만은 절대 가지 말라는 이유. 그 모임엔 절대 가지 마라, 아빠가 그랬어. 진심으로. 오랜만에 아버지랑 둘이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내가 농담 삼아 말했다. 아빠, 은퇴하셨으면 사람들 좀 만나봐요. 요즘 시니어 모임도 많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거기만은 가지 마라. 아빠, 진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다. 그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뭐가 그리 나쁠까 싶었는데 아버지의 눈가엔 금세 물기가 돌았다.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나갔는데 더 외롭더라. 그 짧은 말 속에 아버지의 지난 시간들이 죄다 담겨 있었다. 외로움을 이기려다 상처받는 은퇴 후의 현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은퇴는 인생의 공백을 마주하는 일이죠. 더는 정해진 일정도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한다. 모임에 나가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 모임이나 가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요즘 은퇴자 대상 모임, 동호회, 커뮤니티가 많아졌습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시니어 카페, 지역 봉사단, 동창회 등등. 인터넷만 검색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나오죠. 그런데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 만나고 싶어서 나갔다가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는 고백은 흔하고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이나 대인기피를 겪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런 모임에서 겪은 경험을 계기로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사례 1. 사람 좋아 보여서 갔는데 줄 세우는 분위기더라고요. 경기도에 사는 67세 김모 씨는 퇴직 1년 차의 지역 시니어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소위 중심 인물들만 목소리 내고 나머진 그냥 따라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김 씨는 활동 내내 말수도 줄고 위축됐습니다. 나도 한때 회사에서 과장이었고 사람들 챙기던 입장이었는데 거기선 그냥 말석에 앉는 게 편하더라고요. 참 씁쓸했죠. 모임이 좋은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아니라 사회적 서열 구조나 특정 집단 중심으로 돌아갈 때 낯선 외로움과 박탈감이 더 커집니다. 사례 2. 매일 연락 오길래 반가웠는데 알고 보니 보험 권유였어요. 부산에 사는 70세 최 모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시니어 커뮤니티 카페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어요. 커피도 같이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가자고 하고. 근데 한 분이 계속 이 좋은 보험을 왜 안 들어요?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몇 번 거절하자 연락도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거기서 몇몇 사람은 실적 올리려고 활동하는 거더라고요. 상처받았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시니어 대상 금융상품, 건강식품, 부동산까지 이런 걸 노리고 접근하는 모임도 많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나갔는데 고객 취급받는 기분. 이건 정말 마음에 오래 남는 상처입니다. 사례 3. 다들 잘 나가던 동창들 나만 못 나간 느낌이더라. 7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모 씨는 40년 만에 동창회를 찾았습니다. 다들 반가워했죠. 근데 대화가 자꾸 돈, 자식, 어디 아파트 사느냐 이런 얘기로 흘러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는 2번 가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괜히 나만 뒤처진 느낌. 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임 다녀오고 며칠은 마음이 너무 가라앉았어요. 동창회, 고향 모임, 퇴직자 모임 익숙해서 기대하게 되지만 거기서 다시 서열이 생기거나 비교의식이 작동하면 상처는 배로 돌아옵니다. 전문가의 시선 관계는 양보다 질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소속감과 존중감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과의 관계, 그게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예요. 괜히 외롭다고 아무 모임이나 찾아가면 오히려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특히 경쟁적 분위기거나 상업적 의도가 깔려 있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조심해야 할 3가지 엔드 추천 방법. 목적 없는 모임은 피하자. 단순히 시간 보내는 곳은 오히려 피로만 쌓입니다. 목적 없이 모인 자리는 자칫 비교와 소외가 생기기 쉽거든요. 돈이 얽힌 모임은 조심하자. 보험, 건강식품, 투자 이야기 자주 나오는 모임은 빠르게 거리 두는 게 좋아요. 처음엔 친절해 보여도 목적이 따로 있는 경우 많습니다. 익숙한 관계라도 거리는 필요하다. 오래된 동창이라도 자주 만난다고 해도 서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그건 독이 됩니다. 피곤한 모임보단 혼자가 낫습니다. 그렇다면 추천할 만한 관계는 어떤 걸까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처럼 소규모, 비상업적, 관심사 중심의 모임. 혼자가 더 편한 분이라면 산책, 자원봉사, 그림 그리기 같은 혼자 함께하는 활동.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한 사람 한두 명과의 깊은 관계가 100명의 인맥보다 낫습니다. 다시 아버지에게.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그때 겪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풀어놓았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느꼈던 공허함, 괜히 기대했다가 더 허전해졌던 마음. 이제는 혼자 커피 마시고 운동 좀 하고 너랑 통화하고 그러는 게 훨씬 좋다. 그 말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힘든 건 고독이 아닙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 상처받을 줄 몰랐던 곳에서 다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한 작은 연습들. 거기만은 가지 마라. 그건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은퇴 후 다시 사람을 믿기까지 걸렸던 시간, 그 조용한 눈물의 무게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팁 중심으로 설명을 풀어드릴게요. 은퇴 후 모임에서 상처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사람 만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사실 은퇴자 모임이나 커뮤니티는 잘 선택하고 준비해야 제대로 된 긍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건강한 인간관계 맺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조심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짚어볼게요. 1. 은퇴 후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현실적 난관. 은퇴하면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활동적인 사회 참여를 하는 사람은 우울감과 고독감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건강 악화와 심리적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약 3040%가 은퇴 초기 12년 사이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며 이는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하지만 모든 모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는 오히려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줍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2. 은퇴자 모임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첫째, 모임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세요. 단순히 시간 보내기나 친목 도모만이 목표라면 금방 실증 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 기반 모임 독서, 산책, 공예 등처럼 개인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은 지속 동기가 생겨 꾸준히 참여하기 좋습니다. 반면 단순 친목이나 그룹 내 위계 중심 모임은 서열화와 소외감 발생 위험이 높아요. 둘째, 금전적 거래나 상업적 목적이 있는 모임은 피하세요. 보험 권유, 투자 상품 판매, 건강보조식품 추천 등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감정적 상처와 불편함을 남깁니다. 특히 은퇴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하죠. 셋째, 모임 구성원의 태도와 분위기를 체크하세요. 처음 참석했을 때 친절하고 포용적인 분위기인지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느낌이 드는지 꼼꼼히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받는 경험에서 관계의 만족도가 크게 좌우됩니다. 3. 현실적인 활용 사례, 내 주변 은퇴자들의 성공적인 관계 맺기. 서울에 사는 68세의 이 모 씨는 문학 카페 모임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매주 소설과 시를 함께 읽고 소감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감정을 공유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죠. 처음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경기도 한 동네에서 70세 김 할아버지는 지역 농장 봉사활동에 참여 중입니다.
직접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며 다른 봉사자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일이 큰 즐거움이라고 해요. 활동 자체에 몰입되니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심리적 만족도도 높습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박 씨는 매일 혼자 산책하면서 동네 강아지 주인들과 인사 나누는 걸 즐깁니다. 비슷한 일상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소소한 대화가 이어지고 큰 부담 없이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에요. 4. 전문가가 권하는 구체적인 관계 맺기 팁. 천천히 단계적으로 사람을 알아가라. 처음부터 깊은 감정을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인사,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해 점차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편안한지를 우선으로 하라. 모임에 갔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하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라. 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혼자만의 휴식도 꼭 필요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라.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취미 관심사 기반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부담스러울 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죠. 5. 조심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자. 사람 사이의 케미스트리는 때로 운도 따릅니다. 한두 번 안 맞았다고 모든 모임을 포기하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강요받는 모임은 피하자. 이거 꼭 해야 한다. 이 사람과 꼭 친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지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은 무조건 체크. 모임 회비, 행사비 등이 너무 과하거나 자주 부담된다면 재검토하세요. 생활비에 부담을 주는 관계는 독이 됩니다. 6. 은퇴 후 행복한 사회생활을 위한 마지막 조언. 사람과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만나고 부대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몇 명과 진심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경계도 꼭 필요하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거기만은 가지 말라는 충고,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해 아무 데나 뛰어드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한 곳을 찾고 내가 존중받는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니까요. 은퇴 후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걱정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위의 팁들을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당장 큰 모임부터 뛰어들 필요 없이 가까운 산책길에서 가벼운 인사부터 나누는 것도 충분히 좋은 시작입니다. 조금씩 쌓이는 작은 만남들이 결국엔 은퇴 후 삶에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좋은 관계, 행복한 은퇴 생활 응원합니다.